네, 그러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전기라는 걸 할 건데요. 그 전기는 이렇게 생긴 양식에다가 옮겨서 기입하는 거예요. 이쪽이 올 수도 있고 이쪽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생긴 이 모양을 우리는 T계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결국은 T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다가 비용과 수익을 반영하고 재무상태표도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재하는데 여기서도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그냥 T계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이것은 어떤 T계정이라기보단 T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제 완벽한 장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계상의 거래를 먼저 파악한다고 그랬고요. 회계상의 거래인 것만 추려서 분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영상까지는 차대변으로 나누어서 분계를 하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봤죠. 이게 분계가 끝입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만약에 분계라는 거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회계의 모든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계정 과목을. 쉬운 계정 과목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정말 난해한 것도 있고요. 왜 난해하냐?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만나기가 힘든 거래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분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회계는 분계를 하고 나면 그냥 분계로 끝나면 안 돼요. 분계는 그냥 분계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분계한 게 종이 쪼가리에 붙어 있냐? 아니지. 요즘 여러분 분계한다고 얘기 잘 안 하죠. 대부분은 분개하세요라는 말보단 전표 입력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 전표 입력을 하는 게 분개한 걸 이렇게 손으로 분개한 거 있잖아. 그 손으로 분개한 걸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 전표에다가 요 차대변에다가 내가 손으로 분개한 걸 입력하는 것을 전표 입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세요. 회계 처리하세요. 그 말은 결국 뭐 하라는 뜻이냐? 분개해라 이 뜻인 거야. 분개하면 전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계 처리와 회계 처리의 처음과 끝이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분개를 했다. 그럼 분개가 다냐 이거지? 아니지. 분개를 왜 했을까? 이제 왜는 필요해. 분개를 왜 했냐? 장부에다가 옮겨서 기재하려고. 제가 회계는 장부에다가 기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부기한다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그 부기를 장부에다가 옮겨서 기장하는 건데 부기를 직접 못해. 누가 장부를 막 몇십 건을 펼쳐놓고 야 현금 들어왔어? 그러면 현금 장부 열어. 오늘 날짜 적고 오늘 10만 원 들어온 거 여기다가 적어. 매출 장부 열어. 여기다가 매출 10만 원이라고 적어. 이렇게 해요. 못하죠. 이 모든 장부를 처음에 장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계를 통해서 거래를 파악하고 이 거래를 파악하면 각각의 자기 장부로 옮겨 적었다가 나중에 마감해서 어떤 다양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내용으로 자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분계를 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옮겨서 기입하는 전기라는 건 이 전개라는 행위, 손으로 하는 거, 이거는 잘 안 해요. 분계도 잘 안 하죠. 왜냐면 머리로 분계하고 바로 전표에 입력을 해버리지. 전표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짜자자자자작 해가지고 재무제표도 바로 만들어내요. 중간에 뭐 결산을 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산할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가 돼버려. 1초도 안 돼서 짜자작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 실무에서 뭐 5년 일했다. 실무에서 5년 일하면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다 마감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냐. 한번 거래 한 10개 정도 주고요. 이거 전표 입력하고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재무제표 마감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명 앉혀놓고 회계 전문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실무자들 회계 10명 정도 앉혀놓고 이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못할걸요? 쉽지 않아요. 이 마감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장부에다가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만만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만만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느낌이 어느 순간 좀 헷갈려. 복잡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전기에 관심이 없다. 그럼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분계만 잘한다. 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보고 나는 평생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서 자동으로 돌리는 것만 내가 일할 거다. 그러면은 전기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시험을 보고 뭔가 이쪽으로 좀 내가 알고 경력이라는 걸 가져가면서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겠다. 요즘에 평생 직업이잖아요. 직장은 A라는 회사 다니든 B라는 회사 다니든 직장은 옮겨 다닐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잡은 그 일이어야 해. 그래야지 그 경력이 쭉 이어져서 내 경로화를 단절하지 않는 거지. 내가 회계 업무 하다가 아예 회계 업무 그만하자. 3년 일했는데 재미없다. 그냥 뭐 출판 업무 해보자. 이것도 재미없다. 아니면 뭐 인사팀 한번 업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부서를 막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해버리면 다 단절이거든요.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일단 했다. 그러면 하는 김에 전기는 뭐냐 좀 알고 가면 좋지.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전기를 통한 T자 계정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이 T자 계정을 이해하는 것은 시험에는 필수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문제로 내는 게 참 좋지. 그러나 나는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걸 공부하고 싶다. 그럼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T자 계정 실무에서는 그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면은 이거 옛날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T자 계정 그리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길어졌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이렇게 거래 판료수에 의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분계를 하면 모든 장부에 옮겨서 기장해야 되는데 그 옮겨서 기장하는 이 모양을 T자 계정이라고 부르고 이게 1년 동안 다 모여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계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분계한 것이 어떻게 장부로 가느냐, 옮겨서 기재하느냐.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들이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근데 이 모든 거래들을 분계한 거야. 분계는 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고 장부로 빨리빨리 옮기기 위해서 분계하는 거거든요. 분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되지만 우리는 한번 과정을 보는 거야. 심플하게. 1월 10일에 현금 100, 자본금 100이래요.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왜 들어왔대? 자본금으로 들어왔대.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출자 받은 거야. 자본금의 출연. 설립했대. 두 번째, 현금을 60만 원 받았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차입금이 생겼대. 차입금의 대변이란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뜻인 거죠. 얘는 자본, 얘는 부채. 현금이 또 들어왔어. 알아보니까 우리 회사는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먹는 청소 용역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청소해주는 회사들 요즘에 많죠. 이것도 각광받는 업종인 것 같아. 대신 누가 있어야 될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고용을 해야지. 그치? 이 사람이 청소를 하고 돈을 받아오는 게 이 기업의 매출이야. 청소 용역 회사는 상품 있을까요? 땡. 제품 있을까요? 땡. 뭐가 있을까?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이 거래를 회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정으로 수수료라는 이름을 쓰는 걸 선호해요. 수수료. 은행에서 뭐 100만 원 이체할 때 거기 옆에 창구에 가셔서 100만 원 이체해 주세요, 언니. 그러면 그 언니분이 이제 막 이체해 주죠. 수수료 받으시고. 자, 그때 그러면 그 수수료를 뭐라고 불러요? 수수료라고 부르잖아. 이체해 준 수수료지. 사람이 했잖아. 그치? 자, 그런 수수료. 이 회사의 수익은 매출이라는 이름이 없고 수수료라는 이름의 수익이 있나 봐. 그러면 그 수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달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줘야겠죠? 그러면 급여가 240, 현금이 나갔대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 모든 거래들을 이제 분계한 겁니다. 근데요, 이 분계한 내용을 보면 이게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은 하루에만 몇백 건의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뭘까? 우리는 뭐가 궁금한 것이냐? 야, 오늘 8월 25일이야? 그러면 8월 25일 현재 사장님이 지금 당장 가져오래. 지금 현금 얼마 있는지 알아오래. 그러면 위에부터 더하기 빼기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계산기 들고 매일매일 이 분개한 종이를 보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나요? 보세요. 현금에 100만 원 있었죠? 들어왔죠? 플러스죠? 현금이 60이죠? 얘도 증가죠? 현금이 300이죠? 얘도 증가죠? 여기까지 지금 460만 원이 있었단 뜻이죠? 근데 8월 25일에 현금이 대변에 240이 나갔죠? 잘 생각해보면 현금이 대변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차변에 현금이 240만 원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자산은 증가가 되면 언젠간 감소해. 있어야 쓰는 거야. 없으면 못 쓰죠. 그럼 현재 지금 360이 있잖아요. 그럼 360 중에 240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얼마가 남아 있겠어요? 360에서 240을 썼으니까. 120만 원의 현금 잔액이 있는 건데 그 현금 잔액이 있다는 걸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봐. 그럼 어떻게 할까? 너 분개했어? 그러면 분개할 때마다 현금만 따로 장부 만들어가지고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기록해. 자본금도 차입금도 하라고. 분개한 이유는 뭐야?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야, 장부 만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개했잖아요. 맨 처음에 회계상 거래를 파악했죠. 두 번째 분개했죠. 이제 전개하러 갑시다. 자, 그럼 똑같은 요 내용을 이제 전기를 하기 위해서 넘겨볼게요. 이 T자 계정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요 T자 계정에 여기 주인이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요 주인의 계정 과목이. 근데 요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한번 쓰면 이제부터 이 T자 계정의 주인 현금은 현금이라고 하는 분개가 일어난 것들은 몽땅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T자 계정으로. 제가 한 개씩 옮겨볼 테니까 눈으로 좀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월 10일에 현금이 차변이고 자본금이 100이래. 그럼 어떻게 기입을 하는 거냐면 이제 옮기는 겁니다. 옮겨서 기입한다. 현금이 차변에 100이 분개됐어. 처음에는 이걸 보지 마. 나는 현금이 증가됐다고 하는 걸 현금 장부에 옮기고 싶어. 현금이 차변에 100이 분개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금 장부 차변 쪽에다가 지금 100만 원이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차변에 분개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차변에다가 100만 원을 옮기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지 나간 거 없잖아요. 지금 요 날. 그리고 나서 요거다가 잠깐 이렇게 빈칸 하나 만들어 놓고 날짜가 중요해. 장부는 어쨌거나 여러분 가계부도 날짜가 중요하듯이 이제 현금이라는 장부에다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잔액 관리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넣었죠? 다 넣었어요. 끝났어 원래. 근데 야 빈칸에다가 현금이 들어온 건 알겠어. 잘했는데 현금이 왜 들어왔는지 넣어주면 어때? 나중에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게. 그 왜요? 아 알았어요. 뭐였죠? 아 자본금 때문에 들어왔군요. 그럼 여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해. 왜 헷갈려 하냐면 현금이라는 T자 계정 장부에 이 자리에 자본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자본금이 100만 원이 차변에 분개된 것처럼 오해하더라고. 맨날 그걸 오해하더라고. 이 T자 모양은 분개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 T자 계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요, 자본금이 아니에요. 현금이에요. 여러분, 자본금 때문에 헷갈리면 자본금을 쓰지 마요. 안 써도 돼요, 원래. 나중에 컴퓨터를 돌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다가 왜 자본금을 쓰냐? 왜 들어왔는지도 적어주면 퍼펙트 하잖아. 그러니까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자본금, 이렇게. 조그맣게 써볼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했다. 가끔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냐면, 요런 실수를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분개할 때요. 현금 차변에 쓰고 대변에 자본금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분개죠. 두 번째 차변이라고 쓰더라 손으로.
시간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글씨로 또 대변을 쓰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데 시간이 걸리잖아. 차나 대라는 글씨를 뭐하러 쓰지? 찍 그으면 이게 차고 이게 된대. 찍 그으면 되는데 글씨를 쓰면 팔이 아프잖아. 저도 지금 이거 펜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글씨 쓰는 거라 엄지손가락이 아파져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상해졌어요. 막 그래요. 누가 차대를 써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사실.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실수는 하시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붕괴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붕괴가 아니에요. 장부를 그린 거예요. 이런 장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장부냐도 모르겠지만 이 T자 계정을 그리는 순간 이건 장부를 그린 거야. 붕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장부를 그리고 있는 거야. 완벽한 X. 이건 완전 틀린 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붕괴하는 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문제지가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붕괴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딱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50명은 요즘 학원에 50명은 없지. 한 20명 중에 2명은 다 이렇게 해. 한 명, 진짜 이 붕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안 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건 정말 이상한 짓. X. 틀린 방식. 붕괴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거래를 파악하는 것 뿐이지 장부를 만드는 게 아니야. 장부는 지금 하는 거 장부인 거야. 붕괴한 걸 가지고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무한대로다가 비대면으로다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얘기했어요. X 절대 안 돼. 차대 글씨는 써도 돼.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팔이 아픈 거니까. 그러나 제일 편한 건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금액을 적을 때 100만 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읽기가 어렵잖아.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끊잖아, 이렇게. 그 100만 원 이렇게. 제가 이제 요렇게 쓰는 거랑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건 점이고 요건 점이고 요거는 콤마니까 요건 1,000원 단위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1,000원 같은데 얘는 점 같잖아. 그러나 회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100. 조그맣게 점이 보이잖아. 그럼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렇게. 그러나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 다 맞는데 붕괴하실 때 이렇게 쓰면 X. 붕괴를 한글로 하더라고요. X. 이거는 숫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글씨로 쓰지 않아요. 그래요. 회계사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한글로 적고 막 그랬어요. 5억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적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글로 적지 말고 반드시 콤마로 구분해서 그리고 점처럼 찍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자, 됐어요.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그렸다. 그 순간 난 장부를 만든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다가 제가 자본금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에 제가 지금 위에 적은 내용을 모른다고 해볼게요. 저 옛날에 제가 이것저것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직장 생활 꽤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버가 날아가서 몇 개월치 전표가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삭제가 됐어요, 그때. 뭐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입력을 다시 해야 되잖아. 입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징빙을 보면 다시 붕괴라고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살아 있었냐면 장부를 출력해놨어. 어떤 얘기냐면 현금이라는 장부를 열어보니까 1월 10일에 100만 원이 차변에 걸려 있네요. 이것만 봐요. 그럼 현금이 100만 원이 1월 10일에 들어왔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현금 장부 차변이면 현금 증가잖아. 근데 왜 들어왔는지도 적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장부가 되어 있는 이 전기된 요 하나를 가지고 분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분계할 수 있다고 거꾸로. 어떻게 분계하냐. 얘가 100이니까 양쪽은 둘 다 100이겠지. 일단 그렇게 100을 넣어놔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0만 원이라는 이 T자 계정의 차변에 있는 주인은 자본금이 차변이란 얘기예요. 현금이 차변이란 얘기인 거야. 현금 장부 차변에 100이 들어왔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현금이란 뜻이지. 자본금 보지 말라니까 처음에는. 자본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뭔지 모르는데 나는 그럴 줄 알고 얘를 적어놨지. 이 자리에 자본금이라고 적혀있네. 아,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로 이날의 분계를 완벽하게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분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T자 계정은 장부를 말하는 거야. 반드시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금이 들어온 걸 좀 봤어요. 싹 지워볼게요.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넣어볼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와 보세요. 1월 10일에 이렇게 보는 거야. 현금이 차변에 100이 있잖아. 그럼 먼저 현금 차변에 100을 적어. 보지 마. 그리고 날짜를 적는 거야. 그리고 에이 빈칸이니까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대충 적어놔. 자본금 요렇게. 이게 주인이 아니라 현금 장부 차변에 100이 들어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얘 또 들어왔죠? 또 들어왔죠? 그럼 60 또 들어온 거야 증가. 그리고 3월 15일 적고 빈칸이야. 괜히 두 개 아까워. 그러니까 아예 차입금? 알았어. 차.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난 얘가 중요한 거야. 현금 장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5월 20일 날 현금이 300만 원이 들어왔네요. 날짜 적고 날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였는지 적어. 아 수수료 수익 됐어. 간단하게 수수료 수익 이렇게. 근데 맨날 들어온 건 아니었어. 이제 8월 25일에는 나가기로 했단 말이야. 현금이 나가면 대변이라며. 대변에 분개했죠. 왜 대변에 분개했냐. 현금 장부 대변에다가 옮겨서 기재하는 건 감소니까. 이게 감소니까. 적고 날짜 적고 현금이 나간 이유 나중에 이것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적어 놓는 것 뿐이에요. 종업원 급여잖아요. 그냥 급 적을게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안 중요해. 그리고 1년의 모든 거래가 끝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끝났어. 거래 끝났대.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할까? 마감하거든요. 자, 그럼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마감을 쳐볼게요. 아, 됐어.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마감, 이거 마감도 사실은 요즘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다 해줘. 더 해볼게요. 160에 300이네. 그쵸? 그럼 460이죠. 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멍청하죠. 계산기가 이제 없으면은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큰 의지를 하고 살아가지고 지금도 계산기를 들고 싶을 뻔했어. 일단 계산기를 아직까지는 안 들었는데 잠시 뒤에는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내가 계산을 틀렸어. 다시. 얘가 460이잖아? 자, 그럼 마감한다는 얘기는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그러면 차변에 460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토탈 금액은 원래 얼마까지가 맥시멈이었다는 뜻이냐. 460이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지. 그쵸? 그럼 460이었는데 1년 마감해 보니까 보세요.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나간 돈이 얼마뿐이 없죠? 240이죠. 아 진짜. 제가 아까 120이 잔액이라고 그랬죠. 멍청이. 똥멍청이. 220인데 이렇게 계산기 잘못 봤어. 그러면 지금 460에서 240은 썼대. 나갔지? 그러면 얼마는 남은 거예요. 남은 돈은. 220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진정한 마감하는 그냥 한번 볼게요. 460만 원 중에 240을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죠. 2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뜻인데요. 그 현금 잔액이요. 근데 이 현금 잔액이 차변이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대변이 많은 겁니까? 차변이 220이 더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뜨는 거지. 그러면 220만 원만큼 현금이 잔액이 남았다는 얘긴데
이 잔액이 잠깐 이 잔액이 쭉 이제 1년이 지나갔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쭉 이제 1년이 지나간 거야. 그리고 마감을 해봤어. 그랬더니 현금 잔액이 220이 남았어요. 자, 이날 어떻게 할까요? 다 써요? 술 마셔? 아니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넘겨줘요. 넘겨주죠. 그게 2월 하는 거거든요. 자산은요, 넘겨주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기는 거야. 현금이 220이 남았어. 그럼 내년에 사업할 때 기초잔액으로 220이 넘어가겠지? 이렇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넘겨주는데 이번 연도까지는 이번 연도가 단기였다? 맞죠? 내년이 뭐죠? 차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해년도, 단기, 기말에 220만 원 현금으로 잔액이 남은 건 내년으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20만 원을 무슨 이름으로 마감치냐? 네 글자. 내년으로 2월 하는 잔액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마감하는 거야. 그 이름이 차기 2월. 다른 말로 단기 기말 잔액. 그 기말 잔액과 차기 2월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12월 31일 차기 2월 기말이 의미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우린 돈이니까 220. 그 220만 원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들인 거예요. 그럼 장부를 마감할 때는 내 맘이거든요. 그럼 돌아가 볼게요. 얘가 220이잖아. 근데 220만 원을 대변에다가 원래 원칙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적어야 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고 마감한 날짜를 적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 220만 원이라는 돈이 대변에 지금 여기다가 막 쓰고 있는데 얘처럼 종업원들에게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내년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내년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돈 썼나? 현금이 대변이니까 나갔다는 뜻인데 왜 나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왜 나갔죠? 나간 게 아니잖아. 내년으로 넘겨주는 잔액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차기 2월 또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그냥 기말 정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현금의 1년의 거래입니다. 현금이 들어올 때는 주구장창 차변에 붕괴한 것들은 차변 장부로 들어와요. 내용 헷갈리면 안 적으셔도 돼요.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왜 들어왔는지가 궁금한 사람은 적고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저는 적지 말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자꾸 얘를 봐. 얘를 볼 필요가 없거든. 얘가 중요한 건데 얘 주인이 160, 460이 들어왔다는 얘가 중요한 건데 자꾸 얘를 보면서 자본금이 100만 원이 차변에 붕괴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보지 마시고 얘만 보자. 240이 나갔다는 뜻. 그러면 안 나가고 남은 돈은 220인데 그 22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줄 거라고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220만 원을. 이게 현금이라는 장부 하나를 마감하는 방법을 요 분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정들도 이제 장부를 만들어 가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번 연도에 220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헷갈려. 그럼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되냐?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짠, 지울게요. 내년,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이 회사는 1월 1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얼마가 현금이 있습니까? 220이 있죠. 현금이 있잖아. 1월 1일에. 근데 그 현금은 얘처럼 들어온 거예요. 전년도 께 넘어온 거야. 넘어온 거지. 전년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전기? 넘어온 걸 뭐? 2월? 그래서 얘를 전기 2월 220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전년도의 잔액이 넘어온 거가 220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월 10일에 돈이 들어오면 또 붙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나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현금을 마감해 보니까 이만큼 들어왔는데 또 요만큼 나갔어. 요만큼 남겠지? 그게 또 내년에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 현금이요. 이만큼 있었고요. 이만큼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
근데 이 남은 게 이 자리에 이렇게 220이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내년에 현금이라는 T자 계정의 대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방금 전에요. 현금이요. 이 자리가 460이었죠. 그리고 나간 돈이 240이었죠. 그럼 보세요. 220만 원이라는 돈은 이쪽이 많은 거잖아. 이쪽이 많은 건데 왜 금액을 여기에다가 220이라고 적었냐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마감하는 장부를 보여주려고 표현하려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마감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까만색으로 쓰지 않고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쓸 때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쓰는 경우는 마감, 까만색은 해당 거래, 얘는 마감. 220은 돈이 나간 게 아니야. 마감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느 쪽에 220이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460 중에서 240은 썼고 요만큼 남은 거잖아. 이만큼 남은 걸 이쪽에 표시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2월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잔액이 그대로 차변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으로.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라는 게 왜 차변이고 대변이냐. 여기서 왜를 혹시 물어본다면 그것은 왜 기초가 이쪽이고 왜 기말이 이쪽이냐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계정 과목의 계정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 기초는 항상 차변에 붙습니까? No. 기초가 대변인에도 있어요. 차입금과 자본금은 대변에 발생하고 대변의 잔액이 많으니까. 기초와 기말은 언제나 차변, 기말은 언제나 대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식한 대답. 기초와 기말은 부채와 자본인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요 위쪽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통해서 현금이라는 계정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통한 T자 계정의 장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페이지 잠깐 보시면 전기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났다. 그건 분개를 해라. 그리고 각각의 계정별로 만들어둔 장부에다가 T자 모양의 장부에다가 옮겨서 기장해. 그걸 전기라고 부른다. 그 장부의 양식은 T자 모양이고요. 그 모양의 이름을 우리는 T계정이라고 부르고요. T계정을 딱 그리는 순간 이쪽은 뭐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냐. 그건 모두 다 예외 없이 이쪽은 차변이고 이쪽은 대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이 T자 계정의 주인이 현금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현금이 차변이니까 들어왔다는 뜻. 대변의 현금이면 나갔다는 뜻. 220만 원은 남았으니까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뜻. 차기 2월이 아니라 12월 말일에 여기 접대비라고 적혀 있다. 그 얘기는 12월 말일에 접대비로 220만 원을 썼다. 돈을 사용했다 이 뜻이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잔액 있겠어요? 없죠. 빵이지. 빵이니까 차기 2월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이 혹시 이 자리가 460이고 이 자리가 540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현금이요. 있어야지 쓰는 거예요. 460 한도 내에서 쓰거나 남는 거지. 460을 초과해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있는 거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인데 결국에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기말에 마감하면 자산은 차변에 있더라.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된 것만큼 감소가 되니까. 감소를 8이 아닌 11 할 수 있어요? 이럴 순 없다고요. 10만큼은 감소시킬 수 있지. 그러면 자산은 빵. 근데 1년 동안 자산의 증가가 10인데 자산의 감소가 9였다. 그러면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은 1이 되겠죠. 10에서 9만큼 썼으니까. 그래서 분개를 했을 때 보여주는 정보와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 T자 계정의 장부는 다른 거예요. 이 장부는 그래서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분개는 매일매일 건당의 거래를 차대변으로 분석해준 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